자,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메타버스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이 이어질 텐데요. We'll now proceed with a special talk on the metaverse and the future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네, 오늘의 모더레이터로 전 워싱턴대 경영대 교수 랩의 성소라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Serving as our moderator is Ms. Soda Song, co-founder and CEO of RAP. 자, 이어서 참여하실 패널분들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WCIF의 어워드 주인공이었죠. 더 캐널 AB 설립자의 헤이든 벨님, And these are your panelists, Mr. Hayden Bell, founder of the Kennel AB and of course the recipient of this year's WCIF award. 네, 그리고 영국 왕립 건축사인 스케일 허태석 대표님, Mr. Taesok Ha, CEO of Scale. 유니사운드 AI 연구소 량자은 총괄 경영자님, Mr. Liang Zhang, co-founder and CTO of Unisound AI Labs. 네, 그리고 이장우 WCIF 의장님과 앞서 연설해 주신 세바스찬 보르게님까지 패널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And Mr. Chang Woo Lee, president of WCIF, and of course our first invitational speaker, Mr. Sebastian Bourget of The Sandbox. 네, 그럼 성소라 대표님에게 저희가 잠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And we will pass the floor over to Ms. Soda Song.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성소라입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저를 자장으로 초청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무한한 가능성, 음악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미래지향적이다. 너무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이 본질이 무엇이냐를 잘 파악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어떤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문화의 잠재성과 문화의 기술 적용 등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배경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방금 이렇게 다양한 그래픽과 비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발표를 봤는데요. 샌드박스 헤이든벨 대표님이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어제 또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헤이든벨님께서는 어제 또 수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우 의장님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스크린에는요. 지금 저희가 하태석 스케일 대표님 양자은 유니사운드 AI 랩스 공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락스타와 같은 분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일단 하태석 대표님과 양자은 공동위원님을 화면으로 모셨는데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드리면요. 하태석 대표님은요.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미디어 아티스트 또 특히 건축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신 전문가이시고요. 스케일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건축학 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다양한 이런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 미디어 시대의 어떤 응용 기술, 즉 블록체인과 같은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량자은 유니사운드 공동 의장님을 모셨는데요. AI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분야의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홈이라든가 기기라든가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IT 기업으로서 저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태석 대표님께서 간단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실 기회를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 주최 측에서 준비해 주신 질문을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이지만 또 이 대화를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분이랑 미리 이제 앞에도 캐주얼 톡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온라인에 참석하신 하태석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드렸다시피 건축가이면서도 어떤 아티스트로서 명성을 높이고 계신데요. 전문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열정적인 지식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가로서 10년 전부터 메타버스적인 공간 구현을 구추창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메타버스의 비전과 실제 건축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포럼 기간 중간에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성소라 좌장님 감사합니다. 소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소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축 관련 기업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통합적 건축 테크닉을 조금 더 가치 있는 테크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간적 기술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상과 현실의 그런 어떤 메타버스의 관계랄까요? 이것을 건축과 빗대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가상 공간에서의 건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 공간과 메타버스 공간을 생각해 봤을 때 미래에 실제적인 물리적 메타버스라는 것은 예전에는 어떤 물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 메타버스라는 것은 예전에는 변화가 없는 그런 실체였습니다. 로보틱스라든가 미디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물리적 메타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런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의 그 잠재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변화시키고 또한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주변 공간과의 어떤 상호소통이랄까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물리적 메타버스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건축 관련된 이런 작업을 보면 어떤 변화하는 라이프 건축과 관련된 생활 건축과 관련된 테크닉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적인 특징을 갖지 않습니다. 뭐 사람에 국한이 된다거나 여러분의 주변 공간에 국한되거나 맥락에 국한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린이 과학 박물관과 아이언하우스에도 이제 잘 이런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그런 건축 기법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메타버스와 건축이라는 것은 또한 가상 건축과 가상 메타버스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서로 간의 연관성을 더하고 깊이를 더한달까요? 그래서 실제 건축을 디지털 트윈 같은 혹은 메타버스 공간에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정보를 실제 건축에 제공을 하고 이것을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상태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명 관계에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요. 현재 메타버스의 근간은 실제 어떤 공간의 재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재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존하는 건축 기술을 재현하는 것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메타버스가 조금 더 어떤 전환을 이루어서 조금 어떤 그 메타버스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메타버스 기술이 거기 있다,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이 있다, 이거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메타버스의 미래란 실제적인 물리적 메타버스와 어떤 실제 공간이 실존하는 공간이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축 활동 그리고 물리적 건축 활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그 건축 그리고 우리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태석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 메타버스가 그냥 정적으로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스스로 진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물리적 메타버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하태석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그런 메타버스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AI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량자은 공동의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메타버스 시대에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컨셉화되고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 같은 것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웹 3.0 시대에 어떻게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인공지능은 딥러닝,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등의 기술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음성, 시각, 효과, 언어, 지식 등의 영역에서 크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한 IoT, 자율주행차, 스마트 의료, 스마트 금융, 스마트 도시 등의 산업에도 인공지능이 이용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 역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본다면 인공지능의 역할은 업무 중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개념이 제창된 이후에 우리가 웹 3.0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고도로 융합되는 시대가 도래되었고 일과 인간은 더욱 긴밀하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인간은 메타버스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요구 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고 기존의 기술보다 인간화 정도를 더욱 높여서 감성과 문화가 결합된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발전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이 방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메타버스를 세 개의 층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수직적 층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인간 사물, 환경, 게임, 엔터테인먼트, 문화, 산업 등의 영역에서 가상과 현실을 결합하는 층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의 교류, 인간과 사물의 교류에서 언어, 지식, 문화 등의 장벽을 해소하여 현실과 가상세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융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층위, 즉 인터랙션 층위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층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는 5G, AI, A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메타버스 전체를 관할하는 심층부 그리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층위가 기술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콘텐츠 창작과 AI 기술의 혁신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문화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언어 간 실시간 교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통번역 기능과 개별화된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서 언어 교류의 효율과 질을 높일 수 있고 실시간 각기 다른 언어 간 교류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서 스타와 팬 또는 팬들 간의 거리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과 효율성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증강현실 기술을 통하여 공연의 예술적 효과와 기술력, 인터랙션 기능을 높여서 1020 세대의 참여를 늘리고 각기 다른 문화와 민족의 의상, 안무, 창법 등을 융합하여 한층 더 문화를 초월한 다원화된 공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와 팬 간의 인터랙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상인간 기술을 통해서 다중 캐릭터를 가진 문화 융합적 스타를 생산하여 전 세계 팬들에게 맞춤형 다문화 캐릭터 스타를 선사할 수 있고요. 팬들의 피드백을 재분석해서 캐릭터 스타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과 문화 사업은 서로 맞물려서 발전하고 혁신하여 그 응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AI에 기반이 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AI와 A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기술 등이 메타버스 전체에서 중요한 기술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우리가 인공지능과 문화 산업이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角色去沟通交流，并通过粉丝的行为反馈和分析呢，去反推我们的这个角色内容和创作形式的优化等等。那随着 AI 技术的发展和文化产业的推进的话，会有很多的这个技术创新。我相信会有更广阔的应用空间，我觉得这是一个非常好的一个产业应用场景。好，谢谢。Thank you. Okay, thank you. I think the last 10 seconds or so, we apologize if I missed a really important part. 네, 저희가 지금 중국어 통역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스크립트로 저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보다 한국어로 나가는 게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끝났습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문화로서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술이 기술에 기반이 되고 그리고 또 기술이 예술을 완성시킨다라는 그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그리고 그 두 가지 요소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굉장히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기반의 문화 기업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헤이든 벨님의 제가 지금 그냥 헤이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헤이든 벨 더 캐널 AB 설립자님 에게 질문을 이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구를 이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 교차로를 만들어주시면서 정말 20년간의 커리어 동안 메가 히트송을 정말 많이 배출하셨는데 이렇게 음악 산업에 커리어를 쌓아 오시면서 그 결과 보자면 음악 산업과 관련되어서 메타버스 그리고 웹3 등등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미 구축된 것,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현실화된 것을 보면 더욱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크리에이션, 창조의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곡을 하고 그리고 프로듀싱을 하는 것 두 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메타버스 속에서는 이런 가상 스튜디오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고 가상 작곡 캠프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곡 캠프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대면으로 만나서 그리고 실제 스튜디오 컴플렉스에 가서 이런 히트송을 우리가 작곡하고 만들어 냅니다. 각
각자의 이런 취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서로가 또 내가 또 무엇을 입고 여기 나타나지 또 나의 관계는 또 이 사람과 어떻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고려하면서 이런 모든 활동들이 발생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제가 보았을 때 메타버스 속에서는 이런 이 노래가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지 여기에서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작곡, 작사, 그리고 프로듀싱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그 팀원 간의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지면서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저희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우리가 인터랙션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고 또 그만의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정말 유능한 재능이 많은 작곡사, 작사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식이 바뀐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물리적인 다른 곳에 있더라도 서로 협업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 자체가 생긴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라이브 콘서트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콜라보를 할 때에는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메타버스 속에서의 라이브 콘서트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떻게 발전을 하면서 고도화가 될지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바스찬의 넷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흥미로워 보였고 어떤 모습일까 정말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흥미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용자들한테 이 권한을 주고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힘이 있고 사용자들이 결국에는 처음부터 무엇이 만들어질지 크리에이터로서 우리가 사용자들이 결정을 해 나간다는 것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더 샌드박스와 관련되어서 또 이 사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으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샌드박스는 메타버스의 미래 세계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반 사용자 주도의 크리에이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을 채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기업가로서 세바스찬 대표님의 이런 많은 노고와 노력을 참 존경합니다. 저희가 지금 패널 세션에서 한 중간 정도쯤 온 것 같습니다. 전체 1시간 반 중에 한 반 정도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요. K-팝과 관련되어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께서 또 이전에 비전을 공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SM 컬처 유니버스, SMCU라는 세계관, 그 다음에 플레이 투 크리에이트, P2C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바스찬 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어떤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부가적인 설명이나 피드백이나 본인의 생각을 조금 첨언을 하자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정말 새로운 기회가 웹3와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창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크리에이터 경제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퍼스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콘텐츠와 그리고 또 여기서 발휘되는 창의력으로부터 사용자, 크리에이터가 가장 많은 혜택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 속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해봤죠. 예를 들어서 작곡 캠프라든지 이런 가상 스튜디오라든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헤이든님께서 그런 다양한 콘텐츠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물리적인 구조물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콘텐츠를 우리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인 크리에이터가 함께 협업을 하면서도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전문가들끼리만 또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만 또 꽉 막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비전문가의 시선을 거기에도 더하고 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스웨덴에 있는 분들 혹은 다른 유럽에 있는 분들 혹은 미국에 있는 분들 예술가 분들과 함께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채팅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바타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아바타 뒤에 현실 세계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창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범주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혁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명이라고 하자면 결국에는 가치, 창출되는 가치라는 것이 콘텐츠가 창출된 생성된 그 플랫폼한테 가치가 돌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에이터, 이 콘텐츠를 만들어낸 크리에이터한테 그 보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의 순환적인 경제 구조 자체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탈중앙화된 가상세계 속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론의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그런 중앙화되었던 그런 플랫폼은 더 이상 없어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는 탈중앙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중앙화될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들이 가져가는 비중이 정말 작습니다. 네, 저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이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의 가치를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누군가 뭔가 재창조, 우리가 리크리에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창의력이 좀 부족하다, 누군가를 조금 재현하고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센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오리지널한 아이디어에다가 뭔가 가치를 더 더해서 겹겹이 쌓아나가면서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플레이, 죄송합니다. 플레이 투 크리에이트, P2C였죠. P2C, 플레이 투 크리에이트와 플레이 투 언,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플레이와 크리에이션, 창조를 하기 위한 플레이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표현에서 사실 이 단어의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플레이 to create라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가 그 문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익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공식만 우리가 무한으로 대입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공식을 또 재정립하고 또 고도화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새로운 음악의 그런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만큼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이 이런 음악을 내놓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뛰어드셨을 때에는 그 기반도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형태의 3D 형태의 이런 자산들이 가상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것이 기회이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혁신을 먼저 하면 그러면은 수익성은 거기에 따라오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점 잘 짚어주셨습니다. Of this whole 이 전체 컨셉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자금화, 이것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그 창조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리고 결국은 그 현금화가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저도 세바스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It's very exciting.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흥미로운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구축된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또 고도화될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네, 다음은 이장우 의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I know you. 네, 이장우 의장님과도 정말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던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쭉 듣는데요. K-팝의 역사는 정확하게 H.O.T 데뷔니까 그 25년 됐죠. 그래서 25년 된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는 25년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스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그 살아남을까 하는 위기감도 좀 느끼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또 그걸 넘어서 왜 3.0의 컨텐츠 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그 놓고도 유튜브 시청자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생각이 아주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5년 전에 H.O.T 데뷔와 그 당시에는 SM 엔터테인먼트가 벤처 기업으로 새로운 주역으로서 이제 정의가 되면서 코스닥 상장을 2000년에 하죠. 지금 다시 세월이 흘러서 지금 20년에 지금 오늘 그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웹 3.0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 익숙한 벤처 기업이 IT와 제조 이걸 결합이 됐다가 이제는 또 다른 변화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서 이제는 경제의 주역이 1인이나 그 소규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주역이 되고 있고 그 주역들이 그 살아나가는 여러 가지의 그 세상 시스템, 뭐 메타버스로 표현되는 그런 활동 속에서 이런 음악 산업이나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또 그 외에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그 산업들이 바뀌는 그런 그 혁명적 상황을 목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이제는 개인이 행복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을 맞아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더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정말 잘 살아야 되는지를 논하는 귀한 그런 자리인데 또 이런 자리를 이장우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Okay, so let's fully dive. 자, 이제 K-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K-팝에 대해서 메타버스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세바스찬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K-팝과 SMM 그리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그 샌드박스와의 협업 그런 관계를 어떻게 다져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까?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어떻게 SM과의 관계를 더 향상시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협력 프로젝트 그 샌드박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Well, the way we're 네, 샌드박스를 저희가 구현하면서는 사실 엔터테인먼트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가상세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미 많은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다른 플랫폼들도 이전에도 런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이커머스, 리테일, 유통 이쪽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사실 출시가 되었던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접근하는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순위가 엔터테인먼트 재미 요소입니다. 이전에 있던 플랫폼들도 모두 아이디어가 좋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차세대 신 기술 혁신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10년간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 모바일 쪽도 저희가 항상 신경을 썼던 이유는 사용자가 곧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믿음 때문이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엔터테인먼트가 사용자의 참여도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게이밍, 영화, 문화, 패션, 라이프 스타일, 건축, 미디어 등등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는 것 안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젊은 연령대, 청년만 타겟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18세 이상의 그 팬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별로 타겟팅을 해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무엇을 넣을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창의력이 있는 아티스트들을 보면 문화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K-팝이 일본 팝, J-팝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보면은 이 아티스트와 내가 소통을 하는 방법을 보았을 때에는 사실 굉장히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뮤직비디오를 보죠. 팬으로서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렇지만 내가 거기 일부가 된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가 몰입될 수 있고 진짜 여기에 내가 참여를 하는 사용자, 크리에이터 그 느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팬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서 카페에 실제로 가서 머천다이즈도 굿즈도 사고 내가 티셔츠도 입으면서 내가 팬이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내가 조금 더 참여형으로 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이미 했던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지는 우리가 메타버스가 앞으로 고도화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크리에이터 주도이고 그리고 전 세계인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에도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전 세계인에게 연령,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홍콩, 일본 등등 모든 분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저희 비전을 통해서 여기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 K-팝 아이돌 그룹은 메타버스에서 런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메타버스 속에서의 표현과 창의력이 발휘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K-팝을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은 대부분 아티스트가 공연하고 아티스트가 춤추는 것, 그리고 그 춤은 전문가가 또 만들고 한 그런 춤이죠. 그 춤을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 관측하는 행위에 그칩니다. 하지만 팬들이 새로운 댄스 무브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 과정에 또 참여를 하면서 홍콩에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가상 아바타랑 같이 함께 춤을 추면서 그룹으로서 춤을 출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졌죠. 메타버스에.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그렇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결이 되면서 현실 세계에서 내가 혼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누군가와 같이 안무를 맞추고 같이 나의 라인을 맞추면서 이런 코리오그래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아티스트는 이 더 샌드박스에서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넥스트 레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한국 가수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뭔가 적용하고 보고 탐구하고 혁신하고 이런 것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감,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문화와 각각의 다양한 요소를 보고 적용하고 배우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바타를 창조해내고 여러분 자신을 제 어떤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스파를 보십시오. 에스파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많은 그룹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이제 에스파 이외에도 또 다른 많은 사람 그 K-팝 싱어들 그리고 그 글로벌 싱어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헤이든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음악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뭐 꼭 K-팝일 필요는 없니다. 뭐 꼭 K-팝에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그 음악인들 아직도 그 이렇게 전통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음악인들이 메타버스의 미래의 새로운 것들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제 생각에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래된 그 예전 기성세대들이 어떤 그 장벽을 깨고 뭐 다양한 것을 시도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과 협업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메타버스 제1세대들과 좀 교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벽을 좀 깨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타입의 그들의 작업을 디지털 작업으로 끌고 나와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기술과 디지털이 새로운 세계에 존재하고 이런 새로운 세계에 다양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헤이든님께서는 그런 그 이렇게 장벽을 깨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음악가들과 협업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어제 로빈님께서 에코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스튜디오가 스톡홀름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튜디오들은요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프로듀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스코 같은 음악을 디지털화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로운 기술에 좀 적용시키는 적응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어떤 산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대면으로 만난다거나 그런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예전에 그런 어떤 레코드 산업을 디지털 산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활동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기회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세바스찬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그 세계적인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런 뭐 다양한 단순한 그런 뭐 음악을 프로듀싱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뭐 스핀오프를 해서 새로운 방식의 그 작곡, 작사, 어떤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형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식의 창조 활동은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예전의 그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는 일이 계속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저희 해외에 계신 패널 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혜태석 대표님은 저 많은 그 기관들과 함께 뭐 이렇게 미래적인 관점에서 많은 전략과 그런 어떤 조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시티 그 프로젝트에도 관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제안이나 조언을 K-팝 산업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메타버스 세계로 발전하고 있는 K-팝 산업의 건축 아티스트로서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K-팝이라는 것은요. 뭔가 새로운 정말 획기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산업입니다. 음악 산업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주로 이제 듣는 것에 제한됐었죠. 국한이 됐었죠. 그런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음악이 어떤 그 소비자 그리고 그 팬들의 경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이게 경험의 어떤 출발선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회가 거기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기존에 그냥 단순히 음악을 청취하는 그런 활동이 어떤 큰 창조 활동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경험이 뭐냐? 경험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메타버스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 세계는요, 공간이죠. 물리적 공간. 이미 갖고 있는 현재 공간을 미러링하는 방식의 새로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을 또한 구성하죠.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실제 현실처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바타가 거기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이 어떤 그 메타버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경험은 기존의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는 다소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을 넘어서는 경험. 현실을 넘어서는 경험이라는 것은 뭔가 현실보다 초현실적인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험과는 뭔가 다른 환상적인 그런 것을 초현실적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K-팝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판타지 세상을 제공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환상적인 세상의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초현실적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건축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K-팝 산업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 물리적 세계를 메타버스로 가져갈 때 이 건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유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어떤 경직돼 있던 것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적용 가능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용도의 어떤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게 두 번째 경험은요, 개인적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현실, 두 번째는 개인적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경험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이 모두 획일적인 경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똑같은 콘서트 경험을 메타버스에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느낌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그 메타버스의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깊이 감명을 받는 부분들, 요소들이 각각 다를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개인화가 가능한 것이 바로 메타버스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명, 제가 아까 이제 공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실제 건축학과 가상의 건축학이 서로 그 울림을 주면서 서로 상호 연결이 되면서 더 나은 이해를 창출하고 더 나은 관심을 촉발하고 더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명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세계로 발전하고 있는 K-팝 산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미래의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이 유동적이다, 어떻게 보면 액체와도 같아서 뭐 한쪽으로 바로 옮겨갈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데도 큰 장애가 없다. 그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유동적이면서도 융통성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 메타버스를 건축가 관점에서 보실 때 이게 진짜 정말 어떤 공간, 건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뭐 좀 기술 관점에서 더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떤 메타버스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십니까? AI는 이네이블러라고 하겠습니다. 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도구와 장치와 같은 것이죠. AI라는 이네이블러를 통해서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서포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건축학이 점점 유동화되고 있습니다.
DDP 아시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데 보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건축 형태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축에서도 이렇게 유동적인 획일화되고 딱딱하지 않은 그런 유동적인 디자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형식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단단한 것, 그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변화하지 않았던 것을 조금 더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팝도 굉장히 흥미로운 산업이죠. 점차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넥스 레벨로 가고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바스찬님, 저 몇 가지 첨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첨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샌드박스에서도요, 많은 그 건축학적 요소를 되게 도입해서 이제 이것은 단지 물리학을 넘어서는 그런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 어떤 형태나 구조나 이런 것이 됐든 예전에는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메타버스 공간으로 가져오면서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떤 그 건축적 요소를 메타버스에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환적인 관점으로 이런 공간을 개선해서 사람들이 서로 상호 교류를 하고 만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뭐 사람들을 나누고, 사람들이 이제 랜드스케이핑을 어떤 그 레버리징하는 그런 활동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이게 원래 뭐 이렇게 특정한 형태의 언덕이었는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고, 이것을 뭐 평지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게 다양한 융통성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 시간과 공간의 융통성에 대한 컨셉,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러한 통합적인 노력이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첨언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기 우리가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기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뭐 말씀하고 싶은 게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량자은 공동대표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근에 이렇게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혁명적인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제작과 관련해서 이제 아시아가 이제 핵심 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구였던 것이 이제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는 그런 빠른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시아의 콘텐츠 프로듀서들에게 더 레버리지를 잘 할 수 있는 AI 기술과 융합을 해서 더욱더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시아의 문화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면을 고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양의 문화와 다릅니다. 근데 SN 엔터테인먼트의 창시자이면서 프로듀서인 이수만 선생님께서 창조하시고 기틀을 다지신 이런 K-팝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죠. 이것이 바로 아시아 문화가 형식을 변환하면서 전 세계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께서 문화 기술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키신 선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 기술을 가지고 문화 산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니사운드는요, 음성, 언어, 지식 그래프 등 인공지능 교류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IT 업체입니다.
지난 10년간 AIoT를 통해서 인간과 기계를 음성 교류와 스마트 통합 설계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그래프를 이용해서 스마트 의료 기술력을 혁신해서 중국 내에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브스 선정 성장이 가장 빠른 IT 기업, CB 인사이트 선정 글로벌 유니콘 클럽으로 수차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유니사운드에서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을 모시고 어떤 인공지능 기술과 문화산업을 결합하는 노력을 벌이고 싶습니다. 스마트 인터랙션, 지식 그래프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가상 캐릭터의 지능과 감정 부분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심층적으로 융합하는 산업 영역을 뛰어넘는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협력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산업에서 과학기술이 담당하는 영역을 늘려서 아티스트와 팬덤 간 언어 문화를 초월하는 교류와 확산을 이루고 더욱 발전된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욱 높은 지능과 감정을 가진 가상 아티스트를 제작하고 캐릭터 특성, 인간성, 감정적 특징을 융합해서 아티스트와 팬덤의 차별화된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해서 문화 메타버스의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디지털 문화 생태계를 연구하여 사용자들의 피드백 의견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선호도, 특성, 유행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콘텐츠 창작과 유통을 혁신해서 새로운 문화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께서 제창하신 문화 기술의 이념을 문화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영역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사운드에서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과 함께 이런 어떤 웹 3.0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한 희망하고 있습니다. 革新和发展，在这里面非常感谢李老师给提供了这样一个机会，谢谢 ，Thank you。 Thank you for such complete. 네, 정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협업 정말 흥미롭게 저희가 지켜볼 만한 요소인 것 같고요. 이 웹3와 그리고 이런 다양한 최첨단 기술이 함께 융합이 되어서 사용자와 크리에이터한테 정말 많은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저희 대화가 정말 흥미로웠고 아까 하태석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함께 크리에이터와 함께 꾸준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고도화되어 나가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한한 잠재력은 이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라고 찾는 사용자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많은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이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기대할 것 많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장우 의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라기보다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K-팝 역사를 정리한 책을 쓰면서 K-팝을 혁신, 이노베이션 또는 기술 혁신 관점에서 25년 역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정리를 하면서 답변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 K-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야 역사적인 분석도 제대로 한 것이지요. 근데 K-팝의 미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어디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K-팝의 미래 또는 한국 음악 산업이나 세계 엔터 산업의 미래의 방향을 공감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K-팝은 H.O.T서부터 오늘날 BTS
또 넥스트 레벨이 또 중요한 주제가 돼버렸죠. 넥스트 레벨을 부른 에스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해왔습니다. 뭐 400개가 넘는 아이돌 그룹이 나왔습니다. K-팝의 미래는 이런 BTS를 또 에스파 이 다음에 어떤 멋진 아이돌들이 나올 것인가로 미래를 본다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혁신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혁신은 상식을 깨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악 또 IT, AI, 건축 우리 송 교수님과 저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또 아마 이미지네이션이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링 하시는 이런 여러 분야 또 아마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올라오셔서 할 말씀이 있으실 그런 다차원적인 세계로 이제 들어가 버린 것이죠. 바로 K-팝의 미래는 아이돌 크리에이션 하는 테크놀로지서부터 SM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컬처 유니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그 세상에 공간을 제공하고 계신 더 샌드박스도 계시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음악을 생산하는 그런 단계에서 K-팝은 크리에이터죠. 리크리에이션하는 IP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또는 그 생태계의 세계관이죠. 이제 세계관이 중요한 시대가 돼서 세계관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그 세상의 구성원이 되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크리에이팅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주체라고 할까요?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를 크리에이션하는 유니버스를 만드는 존재로서의 K-팝의 미래 또는 음악 산업의 미래로 가고 있고요. 다행히도 K-팝은 쭉 말씀을 드렸듯이 이수만 프로듀서를 비롯해서 또 우리 다른 뭐 JYP나 하이브나 하는 이런 여러 음악 회사들이 그런 길로 지금 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은 글로벌 협력 또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panelists. Thank you. Thanks. 감사합니다.